자,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법 제30조에 보면 손해배상 요건이 1항, 2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항이고 이게 2항인데 첫 번째가 중개행위라 해야 돼요.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횡령하고 뭐 전세금 편취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배상 책임을 진다 중개행위다라고 하는 걸 잠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라야 공인중개사법상 책임 범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보증과의 관계를 보면 등록 후 보증이거든요. 보증 후 등록이 아니고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왜 등록 후 보증이냐 그러면 등록하기 전에 개공이 아닌 자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개공이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개공이 보증기간에 대해서 보증을 설정했겠죠. 하고 나면 개공은 등록관청에다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겠죠. 근데 신고를 꼭 할 필요는 없죠. 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어떻게? 보증기관이 직접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합니다. 별도 신고 안 합니다. 왜? 그냥 보증 등록증 받으러 가서 물어보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보증 설정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협회하고 확인해서 바로 처리해요. 그러면 이제 업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났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럼 등록증 교부는 언제까지 해줄까요?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은 대표적으로 지체없이하고 7일 2개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적시라고 하는 건 제가 3개 말씀드렸어. 일반사면, 적시, 적시 재교부, 적시 반환. 요 3개만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적시라는 처리 기간이 시험에 나와요. 그 외에는 지체없이 아니면 7일이에요. 사무소 설치나 신중을 요할 때는 며칠? 7일.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 변수가 없거나 신속을 요할 때는 지체없이. 그러면 업을 준비는 다 끝났어. 그 지체없이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바꿔 읽어봐요. 가급적 빨리라고 바꿔 읽어봐요. 그러면 업을 준비가 다 끝났어. 등록증 언제까지 주겠어요? 가급적 빨리 주겠지. 이해하겠죠? 언제까지? 지체없이. 그러면 등록관청, 개공이 업을 개시합니다. 그러면 개공과 소공이, 고용인이 있다. 그러면 둘은 중개 의뢰인이 있겠죠? 자, 뭐 갑도 있고 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의뢰인 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소공의 행위는 개공의 행위를 본다 그랬죠? 소공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 개공의 행위를 본다. 그리고 의뢰인은 요 개공과 소공은 의뢰인이 돼서 연대 책임을 져요. 연대 책임을 부담하는데 연대 채무 성격이 진정연대 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소공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해도 그 면제과가 개공에게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은 개공과 소공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혹은 순차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의뢰인은 누구한테 배상 청구를 하거다? 자력자인, 즉 자력자가 뭔지 알죠? 돈 있는 사람. 자력자인 개공한테 배상을 요구할 거예요. 배상 요구를 하는데 해준다 그러면 합의서가 나올 거고 못 해준다 그러면 재판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합의서든 판결문이든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개공이 책임진다는 게 이제 입증된 거 아시죠? 개공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공으로부터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받은 의뢰인이 누구한테? 보증기관에다가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해요. 보증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바로 갑니다. 하셨죠? 딴 데 안 거치고. 예전에는 거쳤어요. 왜냐하면 의뢰인이 등록관청에다가 지출급 사유 발생 확인서란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걸 발급받아가지고 보증기관에다가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뢰인이 누구한테 보증기관에 대해서 직접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요. 보증금 지급에 대해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미 개공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됐어. 그죠? 재판을 통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줘야 돼. 그런데 보증기관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가 적어요. 중개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마찬가지 처음에 있잖아요. 횡령 있잖아요. 소공이 돈 갖고 튀어버렸어.
이해하겠죠? 튀어가지고 그러면 개공 네가 책임져. 그래 재판 가서 그래 개공 네가 책임져야 돼. 사용자이기 때문에 라고 판결문이 나온 거야. 그럼 판결문 가지고 갔죠? 갔더니 보증기관은 저 협회 공제를 바랍니다. 공제가 그런 거야. 아니 횡령한 게 어떻게 준경이냐. 이라고 관계 없는데 라고 주장한 거지. 또 재판 갔어요. 재판 가가지고 이제 판결로 확정됐다고. 횡령이나 전세금 편취 그리고 확정일자 취득 대행까지 하셨죠? 계약상 의무를 원만하게 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난 일이잖아. 그렇지만 확정일자 취득 대행도 준경위를 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가 돈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 줘 해가지고 재판 가서 그게 중개행위라고 판결이 된 거죠. 그럼 중개행위가 인가 아닌가는 뭐라고?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개공과 고용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셨죠? 외형상 객관적으로 이 말은 통념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아하건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봐요. 이해하겠죠? 응. 그래서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거요. 지급하지만 보증기간이 이게 그러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개공이 그러면 보증은 왜 가입하는 거잖아. 결국은 제가 돈 줄 건데, 그죠? 그런데 보증기관이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합니다. 회수하는데 모든 경우가 아니고 고의, 횡령, 중과실이에요. 고의, 횡령, 중과실의 경우에만 구상권 행사해서 회수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확인 설명 의무 있죠. 개공이 취득자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는 그 경우를 재판부는 고의, 중과실을 올 때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공이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미진하게 하거나, 아셨죠? 잘못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나마 일반적인 중개행위를 하게 돼서 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보호를 받죠, 그죠? 그리고 개공이 배상 책임진다는 말이 고용인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 관계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 중개행위라 해야 되고, 두 번째, 자, 고의과실에 보니까 과실입니다. 과실이죠. 본인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 과실은 중과실이에요, 경과실이에요? 그냥 과실이야,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시험에는 고의 중과실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실의 경중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딱 첫 번째요. 그 다음에 사무소 제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딴 거 없어요. 장소 제공이라는 말이 보이면 바로 끝으로 가요. 책임 있다, 없다? 있다. 끝이에요. 중간에 무슨 말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바꿔.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손해는 손해인데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예요. 정신적 손해는 아니에요. 위자료, 정신적 손해가 뭐야? 보상이? 위자료예요. 위자료는요, 돈이 수백억이 있든 간에 보통 한 3천만 원 내서 끝나요. 위자료는 어디 나와? 사람과 전쟁에 나오지. 예. 그러니까 중개행위랑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채모 회장은 망했다 그러잖아. 그죠? 그거 위자료는 얼마 안 돼서 위자료가 3천? 아닌데 위자료 하여튼 그 위자료는 진짜 소액이에요. 그에 비하면. 그런데 문제는 왜 외국의 그 재벌들이나 외국의 연예인들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또 그렇게 돈이 있잖아요, 많은데 왜 나이 차가 이만큼 나는데 그 젊은 여자들이 결혼하겠어요? 물론 사랑 때문이겠지,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재산 분할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평생 산다는 보장이 없거든. 아니 평생 안 살거든, 사실은, 그죠? 그래서 뚝 잘라서 하셨는데 뚝이 이만큼 돼버렸지. 1300몇 억? 1조 3천억이 돼요. 재산이 대략 2조쯤 된다, 2조 좀 넘는다는데, 그런데 그 1조 3천억을 빼버리면 거의 이자만 1년에 680억인가 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다더라고요, 망했다. 근데 일부 이거 뭐 남 일을 갖다가 안 됐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되죠. 잘 됐다 해야지. 자, 어쨌든 그래 됐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우리랑 관계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공과 고용인의 행위는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항이 뭐요? 과실책임이에요. 2항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아셨죠?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아니고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도 두고 있죠. 다 알아들었죠? 근데 뭘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상 요건에 책임을 지기 위해 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업무 보정을 설정하는 거예요. 보정 설정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보정 설정 의무가 주어지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 젊은 연예인들도 막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참 시간 지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 부부간에 이걸 갖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천생연분이라고. 이게 정말 지독한 인연입니다. 한 생이 아니라 1000번의 생을 살아야 부부가 돼요. 그럼 얼마나 지독한 인연이겠어. 스토커지, 스토커. 그죠? 스토커. 만나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게 그 불교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갚는 거야. 그렇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연 중에 가장 큰 그 연이 뭐냐면 악연이 부모 자식 간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막 주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전생에 잘못했겠어요. 죽이면 예, 그렇게 했어야 이게 풀린다고. 쌓인 게 업이 풀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옷깃만 스쳐도 있잖아요. 3000번은 만야 돼, 전생에. 그런 얘기 있거든. 그럼 3000번을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생이 지났어. 또 생이 지났어. 1000번의 생이 지나야 부부로 되는 거지. 얼마나 지독한 거야, 이거. 어쨌든 그래서 그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결혼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결혼의 종말인가 뭐 책이다. 근데 거기 보면 사람은 인생에 그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3번을 결혼한다 그랬어요. 불타는 초반에 한번 결혼하고, 이제 익숙한 중년에 한번 결혼하고, 이제 노년을 같이 보내는 거지, 친구처럼. 그래서 이거는 어른이니까 기본적으로 성관계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영국의 그 학자가 얘기한 거 보면 이 손 잡는 것만으로도 교류할 수 있다, 교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족한 거지. 그러니까 3번의 그러니까 노후에,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직도 약간 펭귄에 받친 게 있잖아요. 나이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나이 80 됐다고 그런 그죠? 감정이 가슴이 교수님 저거 보시나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선생님 이쪽으로 가세요. 아, 그래. 그러니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게 꼭 나이 때만 있는 건 아니야, 그죠? 60이라도 마음은 청춘이니까. 그렇죠. 몸이 안 따라 보이지. 예. 자, 어쨌든 보정 설정 의무가 주어지는데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개공에게 주어져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모든 개공에게 주어지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중개행위를 할 때는 무보정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봐봐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휴업을 하고 있어요. 휴업을 이만큼. 그리고 아니면 업무 정지 받았어요. 이만큼. 그런데 이쯤 해가지고 보정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보정 재설정의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일 안 하잖아. 일 안 하기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휴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하면 되고,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뭐 하면 돼? 네, 보정 설정하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 휴업 기간 중에 보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정을 재설정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이해하겠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개공이 되는 때예요.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지? 이 법에 의해서 개공이 되는 때가 언제야? 그렇지.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이 법에서 뭐 한 사람? 등록한 사람. 그러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부정에 쏘고면 안 돼요. 다 그냥 개공이에요, 개공. 그러니까 언제냐면 등록한 때요. 등록한 때는 아셨죠? 그러니까 제3자, 개공이 아닌 제3자 행위는 현행 공인중개사법상의
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자, 보정 방법이 나와요. 보정을 설정하는 보정 방법은 일단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네, 별거 아닌데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진짜 3개 있는 거 알아요? 뭐 있어요? 보정보험 공제, 공탁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다 보면 보정보험 공제는 익숙해요. 근데 공탁은 한 배가 없어요. 누가 돈을 갖다 4억 원, 2억 원을 갖다 꽂아놓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안 하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익숙하니까 그거 넘어가요. 몇 개 있다고? 3개 있어. 자, 그 중에서 공탁이 나오는데 공탁은 몇 개 없어요. 공탁의 성격은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뭐다? 담보공탁이고, 그리고 업을 그만두더라도 몇 년간은요? 3년간은 못 찾아가요. 왜? 공탁기관이 법원을 말하거든요. 그럼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그죠? 해산 아니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년간은 3년간은 책임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안날 3년, 한날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최소한 몇 년? 3년은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있잖아요. 법적으로 적당하다 할 때 숫자가 뭐예요? 3이에요. 길다 천천히 오래는 10. 예, 그거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요 2가지. 자, 그러면 보정 금액이 나와요. 보정 금액이라고도 하고 보정 내용이라고도 하는데, 보정 금액은 자, 법인은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부르대요. 법인인 자, 법인이 아닌 자, 그 다음에 특수법인 이렇게 구분하는데, 법인은 다시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는 얼마? 4억 이상이고 분사무소는요 2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라는 말이 붙어요. 추가가 무슨 뜻일까요? 분사무소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얼마씩? 2억씩 더해집니다. 그럼 분사무소를 한 개 두면 보증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6억입니다. 분명히 6억이라 대답하셨죠? 6억이라고 대답한 이유가 뭐냐면 분사무소의 중개 행위라 하더라도 얼마까지는 책임지겠다? 6억까지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2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설정 금액이 이렇고 책임은 누가 진다? 법인 전체로 집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등 특수법인은 이거 얼마죠? 2천만 원입니다. 금액이 많이 완화되어 있죠. 왜 완화되어 있을까요? 특수법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지역농업 같은 게 있잖아요. 지역농협은 조합원들끼리만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금액이 완화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보증금액의 의미를 종종 물어요. 자, 그러면 개인은 2억 이상이라 그랬는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2억 원으로 공제를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제에서 책임지는 게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2억 원의 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의 배상 한도를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죠? 법적으로 이만큼 책임지고 최소한 초과되면 민사 절차로 다시 책임져야 돼요. 민사소송이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발생한 손해 전액을 누가 책임집니까? 개공이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잖아요. 2억짜리로 1년짜리 공제에 가입했어요. 그렇죠? 1년짜리.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1년짜리 공제에 가입했는데 이게 4월 20일 날 중개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터지냐면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저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2억짜리 공제에 가입했는데 손해가 3천만 원짜리가 발생했어. 그러면 저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냥 사고가 생겼을 때 이 1년짜리 공제 효력은 소멸입니다. 아셨죠? 소멸되는데 그러면 얼마? 3천만 원 책임져요? 그러면 3천만 원 책임지고 1억 7천만 원이요. 킵됩니까? 이거 양조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2억이란 말은 이 한 건에 대해서 발생하는데 아셨죠? 손해를 얼마까지? 2억까지 책임지겠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액은 한 건당
한 건당의 보상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증금의 의미를 종종 물어요. 많이 나오고 이거 이만큼만 책임진다라는 거죠. 배상 한도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도 나오고, 그리고 이건 한 건당의 보상 한도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총액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 1억 7천 말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자리에 공제 가입해서 공제료를 냈겠죠. 그 말은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까지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뜻이지, 그 2억 원을 딱 킵해놨고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합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3천만 원 손해했잖아요. 이 3천만 원의 손해가 최소한 최대 얼마까지? 2억까지 발생해도 책임지겠다는 거야. 예, 아셨죠? 그러면 공제료는 그냥 자동으로 끝이에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했으니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꼭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우리가 지문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73페이지 보니까 3번에 보정 변경이란 말이 있어요. 자, 보정 변경은 항상 입에 붙여요. 어떻게?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 이렇게. 효력 기간 중 보정 변경이에요. 자, 효력 기간 중의 의미를 제가 거기 적어놨는데, 보정보험에 가입을 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제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험하고 공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제 가입이 먼저예요, 보험 해지가 먼저예요? 네, 공제에 가입을 하고 보험을 해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정 변경 시에는 중복 가입 상태가 됩니다. 맞죠? 중복 가입 상태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지문은 딱 이렇게 나와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정 변경 시에는 종전 보정을 해지하고 지체 없이 새로운 보정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틀린 거 아시겠죠? 무보정 상태가 되면 안 돼요. 하루든 1시간이든 1초든 무보정 상태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거 보정기간 오버했다가 돈을, 셉니다, 이거. 사흘 지났는데, 얼마 냈더라? 5만 원만 냈나? 와, 1년짜리 공제 가입료가 19만 8천 원이었거든요. 오지게, 예? 그냥 기간 지나면, 아셨죠? 이 책임 커집니다, 이거. 셉니다. 그래서, 됐죠? 공제 가입 먼저 하고 뭐라고? 즉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고 종전 보증을 어쩐다고? 해지해야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때 중개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제에 가입한 이때 중개 사고가 생겼어요. 중개 사고가. 그러면 보증금은 누가 지급하겠어요? 중개 행위 당시하고 중개 사고 당시가 다르죠, 지금. 보증기간이. 그러면 보증금은 누가 지급한다? 사고 당시에, 행위 당시에. 행위 당시에. 원인을 제공한 자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중개 행위 당시에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애초에 앞에 가입한 게 만일에 공탁이었잖아요? 공탁이면 이거 돈 회수하면 될까 안 될까요? 공탁했다가 공제로 바꿔요, 지금 보증을. 그러면 보정 변경 시에 공탁금은 회수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보정을 변경하게 되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중개 행위 당시의 보정 기간이기 때문에 돈을 찾아가 버리면 법원에서는 공탁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정 변경 시에도 몇 년간은? 3년간은 회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합니까? 사망했거나 폐업한 경우뿐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 그리고 보정 변경 시에도 보증금은 회수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공탁금은. 그래서 보정 변경 시에도 몇 년간? 3년간은 회수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정 기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손해배상 있는 거. 자, 보증금 회수해가지고 거기 3년간 회수 금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가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보정의 재설정이에요. 보정을 재설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오늘이 자동차 보험 만기예요. 그럼 언제까지 재설정해야 돼? 끝나기 전. 그렇지. 네, 똑같아요. 그래서 만료일까지 하면 돼. 만료일까지예요. 근데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우는 자, 우리 제 공유사법 공부하시면 가수가 2명 나오거든요. 소승배 알아요? 소승배 가수열전이라고 있었는데 소승배하고 신토불이 불렀던 가수 이름 뭔지 아세요? 베이로. 오, 그렇지. 베이로.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경우는 며칠? 15일이에요. 베이로. 아셨죠? 그리고 15일, 여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보정보험 공제는요, 재가입을 하거나 공탁의 경우에는 메꿔야 됩니다. 보전해야 되는데, 보전하는 게 지급한 금액이에요? 부족한 금액이에요?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야 됩니다. 부족한 금액을. 자, 부족하다는 게,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 법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런데, 법정 금액은 2억이 아니고 2억 이상입니다. 2억 이상. 얼마를 공탁했냐 그러니까 4억을 공탁했어요. 손해가 얼마 발생했냐 그러니까 1억이 발생했거든요. 얼마를 지급했겠어요? 1억을 지급했겠죠. 그러면 얼마를 보전해야 될까요? 법정 금액은 2억이잖아, 개인이니까. 그런데 얼마를 공탁했냐니까 4억을 공탁했어요. 그리고 손해가 1억이 발생했고 지급을 1억 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보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안 해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니,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법정 금액의 2억에서 봐봐요. 부족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1억 주고 아직 3억 남아있잖아 지금.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지급한 금액이에요? 부족한 금액이에요? 부족한 금액. 어디서? 법정 금액에서 부족한 금액을 메꿔라.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자, 보증 관련해가지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가 뭐냐라고 묻는데,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라고 쭉 나와.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죠? 보정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세자로 무보정. 알겠죠? 무보정 딱 그러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뭐라고? 상취. 무보정 상취. 입 붙이세요. 배분하면 그러면 입 붙어. 무보정 뭐라고? 상취. 상취가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예요. 등록을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보정 상취. 아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있는 중개 완성시 보입니까? 거기 설명하라고 있죠. 동거 6번. 73페이지에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73페이지 6번. 보정관계 정서 4번 교부 설명 나오고 중개 완성시 돼 있죠? 진하게. 중개 완성시인데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계약 체결시라고 나와요. 단골. 중개계약 체결시입니까? 거래계약 체결시입니까? 거래계약 체결시고 거래계약 체결시를 뭐라 그러죠? 중개 완성시 그래요. 중개 완성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즉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교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제증서 언제 받아봤어요? 집 사고 팔 때 받았어요? 아니면 집 팔아달라고 했을 때 받았어요? 그렇지. 그게 뭐냐? 거래계약 체결할 때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의 설명이나 교부는 언제다? 중개완성시, 거래계약 체결시. 그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요. 그래서 무보정 뭐라고? 상취.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미교부는 뭐라고? 백과. 요건 중요한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개 완성시라는 게. 예.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여쭤봐요. 무보정, 나 그럼 티 나와야 돼. 뭐라고? 상취. 다음에 안 여쭤볼 것 같죠?
자, 잊어봅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고, 74페이지에 가셔요, 바로. 제가 미스한 게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보면 금액을 바꾸셔야 돼요. 금액이 안 바뀌었죠? 놓쳤어, 제가. 1번에 2억을 뭐로 바꿔야 돼? 4억으로 고쳐야 돼요. 4억. 4억 이상의 금액으로 이렇게요. 2억을 4억으로 고치시고, 1억을 그러면 얼마로 바꿀까? 2억으로 고치세요. 예.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박스 안에 체크되어 있는 그 숫자가 틀려서 고치셔야 돼요. 4억과 2억으로 고치시면 돼요. 4억이요. 자,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자, 75페이지에 갑니다. 그 기출문제 실려있죠?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컷. 끝으로 가요. 책임을 진다. OX. X죠? 개공 등의 개공행위가 아니면 책임 안 집니다. 그거. 2번 가요. 2번에 쭉 눈에 보면 원래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익숙한 단어는 눈에 띄어요. 횡령이란 단어 보입니까? 횡령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면 이거 책임이 있어 없어요? 있다였죠? 횡령, 전세금 편취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번 가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컷 하시고 쭉 가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조치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틀린 데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컷 하시고 쭉 가서 장소 제공 보입니까? 그럼 제가 읽을 필요 없다 그랬죠? 끝으로 가요.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5번 가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그랬죠? 몇 년? 그러면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건 그 책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1번 하고요. 3번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만 잘 들으시면 딴 건 뭐 볼 게 없어요. 일단은 자, 그림을 다 보시면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리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겠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하겠죠. 그리고 잔금을 교부하면서 뭐 받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매를 할 여지가 있죠.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선등기자지 그냥 선등기자. 등기 먼저 하는 사람이 취득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3자가 취득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얘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 얘는 일시불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니까 좀 싸게 금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신 조건이 있죠.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제3자가 먼저 돼요. 보통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 제도가 그런 거야. 이중매매라는 아셨죠? 이중매매 방지, 즉 거래 안전입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즉 이걸 예치금 그럽니다. 이게 예치 목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겨두지라고 근거를 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공이 근거를 했어요. 매도인, 매수인은 이 근거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 따라야 돼요? 아니, 실제 사업할 때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근거할 수 있고 근거에 대해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러면 맡겨두지 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누구냐면 자, 이걸 예치기간 그럽니다. 누군가에게 말 그대로 맡겨두자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맡겨두자. 어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에게 맡겨두자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맡아두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맡아두는데 그러면 이거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까요? 그러면 그게 누구냐면 예치명의자예요. 맡겨둔다.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치명의자. 통장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누구? 개업공인중개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은공신체 보존해가지고 총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명의로 맡겨두자는 거죠. 그러면 실제 돈은 이 사람 거예요? 통장 주인 거예요? 통장 주인 거죠. 그럼 돈 받을 사람은 예치 기관에 가야 돼요? 예치 명의자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치 명의자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셨죠?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얘는 맡아두는 거야, 아셨죠? 지 돈 아니에요. 얘 돈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금융기관에 있는 데 있잖아요. 원래 금융기관은 은행법상에 은행에 하나지 않습니다.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은행, 채신관서, 보험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주목되죠? 이 말은 예치기관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예치명의자는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건 다소 무리예요.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지만 예치기관은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 낱개로 보면 은행은 아니면 공제사업자는 예치기관이 될 수 있고 예치명의자도 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맡겨둔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맡길 거냐인데 예치기간이에요. 예치기간은 자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예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인데 이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기분 나빠요? 누가? 매도인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이건 매도인이 약간 이중매매 사고 칠 거라는 전제하에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근데 매도인도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좀 더 큰 데로 간다든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미리 사전 수령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사전 수령할 수 있어요. 언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 임대 매매계약 체결됐는데 땅을 사고 팔아요. 땅을 사고 파는데 뭘 조건을 했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고 원상회복키로 한다라고 약정을 맺었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계약이 딱 됐는데 근데 허가가 안 난 거야. 그럼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아갔어. 이해하겠죠? 누가? 매도인 임대인이 돈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받아간 거예요. 받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수령했지만 나중에 지금처럼 원상회복해야 되는 때 있잖아요. 그때 돌려준다는 것만 보장이 되면 돈을 못 찾아갈 이유도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야. 돈을 미리 받아가면 얘가 매도인 임대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돌려줄게 라는 걸 보장하는 보증서를 발행해서 보증서를 교부해주면 못 찾아갈 이유도 없죠. 왜? 찾아가서 얘가 안 주면 대신 얘가 줄 거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 보증서를 발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고 돈을 달라고 할까? 매도인 임대인이 돈 찾아가잖아요. 돈 찾아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 보고 돈을 달라고 할까요? 여기서 누구 보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은 돈을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돈은 누구 거라고? 예치 명의자 통장 주인 거예요. 그리고 매도인 임대인이 찾아가니까 틀린 지문으로 매수인에게 교부하고라고도 종종 나와요. 이해하겠죠? 지금 이 제도상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주로 나오는 건 이거 아셨죠? 자, 이해되셨죠? 그랬는데 이게 딱 맡겨놨는데 지금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삐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 명의로 맡겼냐면 개공의 명의로 돈을 맡겼어요. 개공의 명의로 돈을 딱 맡기니까 이제 누가 또 삐리해진 거야? 개공이 삐리한 거야. 개공 이름으로 통장을 딱 만들었더니 이게 돈을 갖고 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보약 무분이라는
네 가지의 의무를 부과해요. 원래는 의무였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규제도 없어요. 아셨죠? 그런데 누구 명의일 때, 그렇죠? 시험 지문에 보양무분이라는 이 네 개가 딱 보이면 먼저 앞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틀린 거예요. 이해하겠죠? 개공의 명의일 때만 몇 개 보양무분이라는 의무가 줘요. 보호가 뭐겠어요? 보정을 설정해야 돼요. 왜요? 이제 개공이 갖고 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개공이 갖고 튀면 그 튀는 만큼 있죠? 누가? 보정기관의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러면 얼마만큼의 보정을 설정해야 될까요? 거래 금액만큼 아니면 예치금만큼? 네, 시험에 거래 금액에 해당하는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전체를 맡길 수도 있고 계약금만 맡길 수도 있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보정을 설정하는데 얼마만큼? 예치금 상응이에요. 예치금에 상응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기억하게 요거하고 무단 인출 금지예요. 무단 인출 금지가 뭐냐면 우리 어떤 그 스트룸 운트드랑 있잖아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 요즘은 질풍노도 시기가 많이 땡겨져 가지고 중2인가? 이제 초등학생도 질풍노도인데.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문제는 가출하잖아요. 그죠? 가출이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무단 가출이 문제지. 그죠? 자, 인출 금지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하지 말라는 거야. 뒤집어서 말하면 당사자가 동의하게 되면 인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무단 인출 금지고 미리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을 뭐 해야 돼? 약정을 해야 돼요. 아셨죠? 사진 인출 등에 대한 약정을 해야 되고 무단 인출 금지예요. 근데 시험에 나온 걸 보면 거래 당사자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X 하셨죠? 그리고 분리 관리해야 돼요. 보통 개모임할 때 주로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가 돈을 써서 그렇죠. 총무가 돈을 쓰는 이유가 뭐였어요? 개비를 갖다가 저 총무 이름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 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잖아. 그런 경우가 깨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약 무분해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의무입니다. 의무가 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재가 주어져요. 뭐라고?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는 이 질문만 대답을 하시면 쉴 수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금에 상응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왜? 일단은 답만 맞추면 돼요. 답은 맞아요. 네. 틀렸어요. 왜 틀렸어? 아니 예치 금액에 보증을. 그건 맞아요. 예치금에 상응하는 보증에 가입이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양무분이라는 이 네 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누구 명의로라가 나와야 돼. 앞에 개공의 명의로 예치되었을 때만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개공의 명의로 예치됐단 말이 없으면 이 네 가지가 나오면 O X다. X에 틀린 거예요. 그냥 이해하겠죠? 제가 그랬어요. 개공이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금에 상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내용에는 뭐가 빠졌어? 개공의 명의로 예치했다는 말이 없어요. 개공이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금에 상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 어디에도 개공의 명의로 예치했다는 말이 없어. 옳은 지문은 이거예요. 개공이 계약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금에 상하는 보증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죠? 보양무분이라는 네 개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라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했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근고할 수 있다는 거고 개공의 명의로 예치됐을 때 몇 가지 의무가 주어지느냐 하고 요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됐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